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 깊은 해석, 명쾌한 솔루션으로 대한민국 리더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문 닫고입니다. 오늘도 리더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잘 꾸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팀장님의 사연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성과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인지 팀원들에게 날카롭게 말하거나 작은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종 그럴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더 부쩍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로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성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초조할까요? 그죠? 우리 문상숙 코치님 어떤 질문들 또 해안을 주실까요? 네.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을 하시는 팀장님은 자기인식이 매우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이제 리더분들이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의 목소리 톤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예민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화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성과가 흔들리면 리더 입장에서는 압박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모드가 바뀌게 돼요. 통제 모드로. 나도 모르게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꽤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통제 모드로 들어가셨네요. 우리 K 팀장님이.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존 본능 같은 걸로 이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프네요. 그죠? 네. 이 리더가 긴장을 하게 되면 조직 전체의 긴장이 전염이 되잖아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렵지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쉽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인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밖으로 표출하는 말인가? 회의하기 전에 5초, 10초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시게 되면 아마 나도 모르게 나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검열을 좀 해보는 거네요. 그래서 통제 모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로 되돌아가도록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화가 올라오거나 막 되게 예민해졌을 때 잠깐 멈춤 하는 앵커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화가 올라왔구나. 그 순간에 알아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우리 뇌의 긴장이 상당히 완화된다고 해요. 리더십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잘 다스리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가 숨을 쉬셔. 조직이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하나의 포인트를, 멈춤 포인트를 잘 활용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코치님 어떤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사례에 나왔던 팀장님처럼 조직에서 출근해서 생활만 해도 숨만 쉬고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 성과까지 압박을 받는다라면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충분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관리를 자기 자신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상위잖아. 팀장 입장에서는 파트장님들을 팀장들은 또 임원이 좀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줄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 성과는 구성원들이 내는 거거든요. 임원 입장에서는 팀장이 구성원일 수 있고요. 팀장 입장에서는 정말 파트장들이 구성원일 수 있어요. 성과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채찍질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바람을 막아줄 안전한 울타리가 나한테 있구나 라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 쌓이고 지금 힘들어도 얘네들은 더 힘들 거야. 내가 바람막이가 돼줘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좀 제안을 드려보면 우리가 왜 이제 사무실에 불러가지고서 왜 그랬냐 훈계 평가 이거 사실은 우리 왜 옳은 개소리라고 그러죠. 누군 몰라서 못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는 조용한 어떤 식당에서 차분하게 훈계 대신에 맛있는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이것이 훈계보다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도록 따뜻한 밥 한 끼가 10번의 훈계보다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식사하면서 말문이 트여지면은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면 평상시 얘기 안 했던 것도 실제 고객사하고의 문제든 실질적인 문제들을 그 압박받는 문제들을 팩트 베이스로 숫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차상위 리더 정도 되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한마디만 더 물어봐 주면 본인이 할 것과 도움을 요청할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겠죠. 예. 그래서 막힌 거를 뚫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게 두 번째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도 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 하잖아요. 그 환경을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어떤 환경이든 나는 널 믿어 라는 좀 확신을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여지는 스트레스는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 좀 제가 스트레스 관리했던 방법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순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면 그 555 호흡법이라고 해서 555네요? 네. 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5초간 멈췄다가 5초간 천천히 내뱉기를 한 5번 정도 하면 그 감정의 흥분이 조금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라라고 좀 조언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일단은 그 맥락에서 나오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네요. 그죠? 뇌를 좀 쉬게 하는 그런 부분이 네. 중요하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K 팀장님 얼마나 애가 타실까. 네, 이 성과가 안 나오고 뭔가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진짜 통제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리더이시니까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도전이 되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습관이십니까? 아니면 일회성이십니까? K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종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내가 이걸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내는 것, 좌절하는 것도 저는 습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실적이 저조할 때라도 내가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 리더로서의 감성 지능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는 거고 그것은 팀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정말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으신지 정말 이걸 극복하고 싶으신지 자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요. 실적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다 깨질 것 같고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서 또 실패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에 빠지면 편도체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파충류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파충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파충류의 대표적인 게 뭐 도마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파충류의 뇌를 쓰게 되면 내가 지금 도마뱀 정도의 사고밖에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업력, 경험, 주변의 자원 이런 걸 다 못 쓰게 된다는 상황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면 나중에 설령 실적을 다시 만회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기분 전환 목록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분 정도 걸으면 약간 파충류에서 도마뱀에서 인간으로 점점 바꿔지는 저를 느끼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를 좀 더 파충류가 아니라 인간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K 팀장님도 한번 그거를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이제 그림이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도 옛날에 좀 어렸을 때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 일을 순탄하게 다 할 거야 이렇게 가정하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시련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좌절하기 쉽고요. 일을 포기하기가 쉽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분명히 가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을 거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잘 어떤 고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K 팀장님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렁에 빠지는 것 같지만 다시 극복할 수 있어 라는 힘을 갖고 또 가시면 좋겠습니다. 야, 성과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또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또 해법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룬 사례처럼 말 못할 리더십 고민을 가지신 임원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팀장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연 있을 때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 코치들이 좋은 질문과 통찰력 있는 안내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이슈로 고민 중인 HRD 담당자들도 우리 임원분들, 팀장님들 좀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리더십의 영역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우코칭의 임원실 문 닫고 말해봅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